네, 안녕하세요. 삼성주간보호센터의 이은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인력 배치에 관련해서 그 가산받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어떤 채널을 제 이 행정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좀 어려우시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이 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걸 알려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제 펴놓은 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은하 발송이로 한 거는 헷갈릴까봐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놓는 거고요. 어쨌든 요 전문이 있습니다. 요게 그 저희 롱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법령 자료실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17년 버전이고요. 2017년 이후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 수시의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잘 다 외우고 계신다면 이미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뭐 생각되는 거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를 그냥 요약 겸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저는 이걸 하는 거니까, 정말 자세히 궁금히 알고 싶으시면 이 내용을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56조 항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급여 비용 가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파일도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 파일 이후에 다양하고 좀 더 이렇게 개정안이 반영된 파일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그거를 못 찾았는데, 혹시 찾으시면 또 저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 찝어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파일을 보여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인력 배치 가산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을 몇 명 채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가산은 인력 가산과 맞춤형 가산이 있습니다. 인력 가산은 인력을 추가로 더 채용하면은 받는 거예요, 가산을. 그리고 맞춤형 가산은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 업체,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0.2점을 받습니다. 0.2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가산이 더해진 점수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그 각각의 비용이 또 달라지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력 가산과 맞춤형 가산이 있는데, 저희 센터는 현재 인력 가산은 없습니다만 이전엔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사회복지사를 만약에 채용하잖아요. 그럼 1.2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가산이 없었으면은 한 어르신당 만약에 다 해서 합쳐서 뭐 90만 원이다. 근데 가산 1.2점이 있기 때문에 90만 원에서 산정 기준액에 대해서 어떤 일부 비율을 곱해서 1.2점을 또 반영한 그 비율을 곱해서, 원래 90만 원만 나와야 되는데 막 100만 원까지는 아니겠군요. 1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1.2점. 그래서 이 1.2가 결국에 1점이 거의 어르신당 한 10만 원 전후 앞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사는 1.2점, 요양보호사는 1점, 간호조무사 1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2점. 조리원은 채용하시면 무조건 1점이에요. 무조건.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바뀐 걸로 압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조리원을 채용했을 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조리원 선생님을 외부 업체를 아예 쓰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풀무원이라는 회사에 다 포함된 식재료비와 모든 것들이 포함된 선생님의 급여도 그쪽에서 풀무원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는 외주 업체를 쓰는 입장이라 조리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해당 페이지는 47페이지라는 건 제가 좀 보려고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가장 큰 점수는 이제 사회복지사 1.2점이니까 사회복지사를 더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를 잠깐 보시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주야간에 있기 때문에 주야간 기준으로만 행정을 좀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설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설이라 하면 이제 요양원, 공생 뭐 이런 거 되겠지만, 대부분 어쨌든 웬만한 그 기관들이 입소자 수에 따라서 가산 점수의 범위가 있어요. 즉 명수에 따라서 몇 명까지 받으면은 너희는 몇 점까지만 인정해줄게. 그럼 저희는 이제 22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해당돼요.
아이고 1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에 해당되거든요. 좀 크게 보시라고. 그럼 저희는 몇 점이죠? 3.4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2분 정도 받을 수 있죠. 그쵸? 계산을 해보면은 1.2 더하기 1.2하면 2.4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3.4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사회복지사 2명과 요양보호사 1명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더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력 가산을 쓰면은 선생님을 그만큼 더 채용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이 비율대로. 네. 이 비율대로 더 돈을 준다는 건데, 사실은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하면 이걸 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만큼 인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고용보장을 좀 이런 기관에서 많이 하라는 의미 같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굳이 인력 배치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이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력 가산 너무 앞에 썰이 길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자주 언급을 해볼게요. 예, 헷갈리실까봐. 저희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가감산 산정할 때 인력 가산을 받으시면은 거기 뜹니다. 몇 점이고 누구 때문에 어떤 직군 때문에 점수가 이 가산을 받았는지가 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일별 출석 인원별로 그 계산법이에요. 계산법. 이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아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건요 제가 이제 3월을 기준으로, 잘 보이시나요? 3월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좀 더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더 안 보이네요. 예, 3월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 3월달에 이 총 일수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1일부터 이제 우리가 31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일은 1월, 이제 1일, 월화수목, 금, 토, 일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석 인원을 적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은 안 하거든요, 저희 센터가. 저희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 실항이에요. 근데 이 명수는 실제 이렇긴 했는데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16, 15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다 적으세요. 이제 계산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산 점수를 몇 점을 받을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해보세요. 그럼 평균 현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 현원이에요. 평균 현원. 그래서 계산법이 있어요. 평균 현원 계산법은 전체에 내가 영업한 일수 있죠. 31일까지 있지만 이 중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저희가 어르신을 받았죠. 그러면은 일요일이 5번 있으니까 31에서 5를 빼면은 26이죠. 그래서 26일을 나눌 건데요. 출석지 하나를 전부 더해요. 월요일에 열려서 화요일에 열려서 다 더해요. 그래서 썸을 이용해서 이제 다 더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전체 이 더한 거에서 26일 근무했으니까 26일을 나눠요. 그럼 이게 평균 현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냥 현원 아니고 평균 현원. 이 평균 현원을 기준으로 가산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평균 현원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15.46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5.46이면은 15명일까요? 16명일까요? 네, 15명이에요. 반올림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5.56이다. 그러면 16명이에요. 평균 현원이 15.46은 15명인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랬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를 또 적어봐요. 자, 보세요. 저희 센터는 정원이 22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조건 3명 있어야 돼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요양보호사 1명이 6.5명당, 그러니까 어르신 6명, 그러니까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센터는 22이 정원이기 때문에 3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가 원래 필요한 거는 우린 셋이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 계산 어떻게 했냐면요. 나눴어요. 예. 그래서 15.46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랬더니 5.15가 나왔어요. 5.15. 이 말은 뭐냐면요. 6.4명, 즉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6.4명이 어르신 6.4명당 1명 필요하잖아요. 근데 6.4보다 적다는 거는 가산이 1.2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 3명 필요한데 어르신이 워낙 적게 나오셔서 안 계셔서 5.15, 즉 2명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더 채용을 한 3명이 되기 때문에 1점이 인정되겠죠. 요양보호사는 1점이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계산법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어렵잖아요. 뭔가 안 닿는 숫자죠. 근데 기준은 6.4명이에요. 어르신 6명, 6.4명, 6.5명당 가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현원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막 20명 나오잖아요? 막 20명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바뀌죠, 지금 막 열려서 보세요. 20명 나왔어요. 막 20명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되겠어요? 와, 평균이 막 늘어나죠? 19.16이에요. 그럼 이건 19명이잖아요? 평균 현원이? 근데 요양보호사가 3명이에요. 그러면 6.4보다 높죠? 6.42. 그래서 가산이 안 붙어요, 이 경우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건 평균 현원으로 결정해요. 오늘 어르신이 20명 나오든 내일 10명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기준은 평균 현원으로 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평균 현원을 구하는 방법이 왜 필요한가 싶냐면요. 대략적으로 그 달에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현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 대략적인 예측을 하고 이달의 수입이 어느 정도겠다를 좀 가늠을 해놔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드린 거고요. 맞춤형 가사는요. 어차피 외부 프로그램 업체한테 다 주셔야 돼요. 이거는 돈을 받아도 내 돈이 아니에요. 외부 프로그램 그 강사분들 그 업체 회사에 다 드려야 되고 저희는 더 얹어서 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얹어서. 네, 이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 자료도 정말 별건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 부분. 네. 그냥 되게 간단한데 그냥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혹시나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용하셔서 평균 현원을 항상 체크하시고 또 일수를 잘 꼼꼼히 따지셔야 되겠죠. 일요일도 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잘 체크하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